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IFBB 맨즈 피지크 프로.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기어코 해내고 마는 독한 정신의 소유자. 오늘 소개드릴 선수는 될 때까지 하는 집념의 프로 이준호 선수입니다. 이준호 선수는 원래 피트니스 쪽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군 시절 고참에게 한 달 정도 운동을 배운 게 그의 운동 경력 전부였지만 운 좋게도 그 고참은 전문 보디빌더였던 고재신 선수였고 덕분에 기본기는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 때 잠깐 운동한 것 이외에는 수년간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전역 후 찌개집을 운영했으며 김치찌개집 사장으로 2012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자주 음주를 일삼아 180이 넘는 키에 57kg의 마른 몸이었던 그가 90kg대까지 체중이 불어났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몸의 적신호에 정신을 차린 그는 김치찌개집을 그만두고 2013년 2월 29세에 운동인으로는 다소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군 시절 잠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운동을 했고 그런 그를 주위 트레이너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자존심과 자신감에 독한 정신으로 꽁꽁 쌓여있는 그에게 그런 무시가 용납될 리가 없었습니다. 트레이너 양성 기관인 피사프에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기본 바탕을 닦은 후에는 커리어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를 독하다고 했나요? 2013년 8월부터 하반기에만 11개의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서포터 한 명 없이 가방 하나 메고 시합장을 갔으며 등에 탄을 바를 수가 없어서 헬스장으로 탄을 들고 가 등만 발라달라고 하고 아픈 본인이 직접 바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시합도 다양하고 나갈 수 있는 폭이 넓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합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될 때까지 있는 시합이란 시합은 다 나간 셈입니다. 첫 시합은 2013년 8월 나바였으며 첫 출전 종목은 스포츠 모델이었습니다. 첫 대회를 잘 하고픈 마음에 시합을 준비할 때 핸드폰, TV까지 다 중지시키고 운동에만 전념했지만 5위까지 상을 주던 나바 대회에서 6위를 하며 첫 대회는 수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 후 9월에 출전한 WBC 역시 병풍을 섰고 10월 머슬마니아 역시 수상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총 11개의 대회에서 8개의 대회에 병풍을 섰지만 될 때까지 두들겨 팬 그는 드디어 10월 평택 뷰티바디에서 2위, 그리고 마침내 운동을 시작한 지 단 8개월 만인 2013년 10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뷰티바디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11월에 미스터 인터내셔널에서도 2위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성취욕과 승부욕도 강했던 그는 대회 출전 몇 개월 만에 해외 시합에도 눈을 돌립니다. 2014년 상반기에 태국에서 열린 미스터 글로벌에 출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합니다. 이후에 작년에 7위를 기록하며 수상을 하지 못했던 머슬마니아에 다시 도전합니다. 드디어 이 시합에서 처음으로 피지크 종목을 만납니다. 스포츠 모델의 피지크까지 2개의 종목에 출전을 했고 반년 전에 병풍 신세였던 시합에서 스포츠 모델은 2위까지 올라갔으며 첫 출전인 피지크 종목까지 4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피지크 대회를 처음 접하고 9월달 코리아 그랑프리의 피지크 종목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피지크 종목이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포징 중간중간 스포츠 모델 포즈를 선보이며 두 번째 피지크 대회에서는 수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4년 10월 세 번째 도전하는 머슬마니아에서 스포츠 모델은 전 체급 1위인 그랑프리, 피지크는 체급 1위를 기록하며 마침내 머슬매니아 정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운동 시작 후 불과 1년 반 만에 해냅니다. 이때부터 이준호 선수는 날개를 달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합 동안 남달랐습니다. 국내 시합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해외로 눈을 돌려 피트니스 시합의 정점에 있는 단체인 NPC와 IFBB를 바라봅니다. 2015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NPC 피리스 클래식에 출전해서 단번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NPC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아마추어 대회로 올림피아 선수들 대부분이 NPC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써 운동 2년 만에 세계 수준의 아마추어 대회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프로 카드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그의 가능성을 알아봤을까요? 국내 보충제 회사인 365 머슬은 이준호 선수가 2015년 미스터 올림피아 본 행사전에 열리는 새로운 스타들을 발굴하는 올림피아 모델 서치에 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모델 서치는 올림피아의 무대를 밟아볼 수 있어 전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몰려옵니다. 아직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뚫지 못하고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이후 작년에 종목에 맞지 않는 모델 포즈를 선보이며 수상을 하지 못했던 코리아 그랑프리에 다시 도전했고 이 대회에서 전설의 라인업을 뚫고 3위를 차지하며 2015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16년
본격적인 프로 사냥을 위한 시합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시합에 출전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아마추어 대회들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와 연계되어 있었고 프로카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과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야만 프로가 걸린 시합에 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2016년 7월에 열리는 인천 NFC에서 수상을 하면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거기서 선발되면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홍콩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과정에 도전합니다. 첫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 출전이었으며 NFC에서 단번에 그랑프리를 차지하고 선발전까지 선발되며 홍콩에서 열리는 아놀드 클래식 출전권을 따내지만 아직 프로카드를 향한 전 세계 선수들의 벽을 뚫지 못하고 6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2016년 프로카드를 향한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다음 해 2017년은 시합뿐만 아니라 3월에 퍼스트라는 짐웨어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퍼스트라는 이름, 최초의 피지크 프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최고가 되겠다는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었을까요? 브랜드 이름은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될 때까지 팬다고 했었나요? 2016년에 실패한 과정은 2017년에 또다시 똑같이 밟습니다. 2017년에도 대한 보디빌딩에 소속되어 선발이 되어야만 프로카드가 걸린 대회에 출전이 가능했습니다. 17년 9월 홍콩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한 선발전인 인천 IFC에 출전합니다. 이준호 선수는 포징이 누구보다 부드럽습니다. 모델 종목 출전 때의 포즈를 베이스로 물 흐르듯 상하체의 자연스러운 포즈 스위칭, 피지크에서는 자칫하면 정신이 없어질 수 있는 포즈들을 피지크에서도 아름답다는 느낌까지 들 수 있게 표현합니다. 선발전에서도 압도적인 연출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홍콩 올림피아 대표로 선발됩니다. 이어서 곧바로 인도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아마추어 대회까지 출전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열린 선발전에도 출전을 했고 여기서 인도 아마추어 대회 출전권까지 따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인도 올림피아를 먼저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체급 2위를 차지하며 프로카드 획득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홍콩 아마추어 올림피아가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뒤 대망의 홍콩 올림피아를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 전 세계 선수들이 몰려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경력도 오래되지 않은 그에게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체급전에서 압도적인 컨디셔닝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체급 1위끼리 모인 그랑프리전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마지막 발표만을 기다립니다. 결과는 전체급 우승, 프로카드 획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IFBB 맨즈 피지크 프로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단 4년 반 만에 전 세계 선수들을 제치고 프로카드까지 따냅니다. 이 프로카드는 지금의 프로카드와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현재는 IFBB 아마추어와 프로 두 단체가 결별을 하여 대한 보디빌딩의 선발 없이도 개인이 자유롭게 프로를 딸 수 있는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시합 또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내에 몇 명 안 되는 피지크 프로 선수 중에서도 이준호 선수만이 이렇게 자유롭게 출전하는 시스템이 되기 전 선발전을 통해 해외 시합에 출전하는 험난한 과정을 뚫고 1년에 몇 장 안 나오는 프로카드를 획득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카드는 최초이면서도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프로전 출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프로까지 올라오며 무리하게 몸을 쓴 탓일까요? 매일 평균 10개의 수업을 소화하며 의류 사업에 운동까지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탓에 2017년 말 누적 피로에 과도한 운동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 증상의 통증이 와서 운동을 50여일간 전혀 하지 못하며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2018년 상반기 망가진 몸을 재활하며 프로전 출전을 계획합니다. 18년 말 11월 일본 NPCJ, 12월 필리핀 시합 출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재활을 진행하다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전 준비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으며 시합 출전 과정과 운동 영상으로 유튜브도 재개합니다. 하지만 시합을 몇 주 앞둔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불법 좌회전 차량이 그의 바이크를 덮쳤고 바이크가 완전히 박살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합니다. 부상보다 프로전 시합이 더 걱정되었던 그는 목발을 짚고까지 운동을 하려 했지만 결국 부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어 11월 프로전 데뷔는 무산됩니다. 이때 만약 출전했다면 이 당시 NPCJ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최봉석 선수와 프로전 무대에서 투샷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전도 무산되고 부상으로 수업도 할 수 없었으며
활동이 없으니 수익도 없어졌습니다. 활동과 수입이 없자 사업과 연관된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본인의 모습에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망가져가는 그를 주위 지인들은 사업이라도 더 해볼 것을 권하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덕에 기운을 차린 그는 짐 웨어에 이어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퍼스트미트까지 론칭합니다. 사업 수완이 좋고 인맥 관리 또한 잘해왔던 그였기에 퍼스트미트 사업도 안정권에 들어옵니다. 재활과 운동, 두 개의 사업까지 또다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바쁜 나날들로 2019년은 시합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첫 프로 데뷔전을 위해 다시 한번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열리는 몬스터짐 프로쇼에 출전할 예정인 그는 다시 한번 활발하게 운동과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몬스터짐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면 올림피아 직행이 가능합니다. 그가 이번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하여 친구인 최봉석 선수와 함께 나란히 올림피아 무대에 서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현재 그는 유튜브에 이준호의 레츠고 TV를 통해 운동하는 모습과 각종 노하우 또한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과 응원이 프로존을 준비하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